여러분, 너무 사회자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니 무슨 의사가 저렇게 똑똑해? 똑똑하고 말도 잘해. 저희 오늘 이렇게 지난번 인간지능 때 오신 분, 인간지능 때 왔었어요. 그때는 되게 엄청 포멀한 느낌이었다면 오늘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오신 이 멋진 분들이 네, 좋은 걸 샀는데 네, 됐다. 잠시만요. 누군가 스피커를 켜셨죠? 끄셨나요? 오케이. 네.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 욕심도 있었지만 요즘 제가 이제 시피터스에서 스터디를 쭉 운영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툴 강의를 제가 거의 안 하고 저희 같이 함께 운영해 주시는 스터디장님들한테 넘겨드리고 저는 약간 본질 강의를 많이 했는데 엄청 그거에 대해서 울림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나는 나를 창업했다 이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 뭐 프리랜서 뭐 창업하는 방법 알려주나? 뭐 툴 사용해서 뭐 기획서 만드는 방법 알려주나? 하실 텐데 사실 그것들은 AI는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요리사의 기본 자질과 스킬이 중요한 거지 뭐 오븐이나 팬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부제가 AI 시대 당신은 누구인가? 엄청 거창하죠. 이 부제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몇 종류의 툴을 쓰셨어요? 아까 나왔던 영상 다 제가 AI로 만든 거예요. 편집도 다 제가 한 거고 보이스도 다 제가 집어넣은 거고 캔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PPT를 만들었지만 아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썼죠? 비오? 요즘 한참 핫한 비오 3 하고 그 다음에 젠스팍도 썼고 그 다음에 제 누구죠? 약간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는 픽스버스도 쓰고 되게 많은 다양한 툴을 쓰고 편집은 캡컷에서 해가지고 영상은 다 됐고 음악도 다 됐는데 음악은 수노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이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파트너로 있는 그 비디오스트에 그 mp3만 따로 다운받는 게 있어서 거기서 갖고 와서 또 그걸 가지고 캡컷에서 하려니까 이게 또 편집이 뭔가 싱크 잘 안 맞아서 캔바에서 와서 하니까 또 기능들이 좀 여유로운 게 있어서 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AI 하나로 뭔가 결론을 내고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프롬프트 단 한 줄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제가 이거 다 만드는데 반나절 정도 걸렸거든요. 밤늦게 시작해서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특징이다 라는 것들을 캐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툴을 몇 개 썼는지 사실 내가 뭐 엠파렌을 되게 잘 다뤄 메이크를 되게 잘해서 난 자동화를 했어. 그럼 그거를 어디다 쓰실 건가요? 왜 쓰실 거예요? 내가 뭘 자동화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막 쓰다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도 원래 맡기면 트리트먼트 기간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수정하고 하는 거 합치면 보통 업체에 저도 이제 광고 기획을 오래 했는데 내 소개를 안 했구나. 좀 이따 할게요 마지막에. 네. 광고 기획을 좀 오래 하면서 해보면 업체 맡기면 진짜 최소한 한 달 걸려요. 근데 제가 반나절 만에 만들었잖아요. 물론 업체 맡긴 것보단 퀄리티는 떨어지죠. 하지만 반나절이고 난 한 푼도 안 들었는데요. 대부분 다 무료 가능한 것들, 캡컷도 다 무료 버전으로 썼어요. 가능한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너무 편리하고 좋으면서도 내가 이제 앞으로 쓸모가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광고 기획할 때는 그래도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좀 막 앞서 나가는 것들 많이 했는데 코카콜라도 하고 뭐 상쾌한도 3년 반 동안 제가 해서 성과도 엄청 많이 이끌어 봤고 글로벌 브랜드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나는 AI에 비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해요. AI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지금은 내가 AI를 막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스몰 브랜드들 아직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도입시켜서 컨설팅 해주고 하는데 정말 더 발전하면 아무도 나를 안 찾지 않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고민 저만 하나요? 여러분도 하세요? 뭘 준비해야 되나, 내가 뭘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나요? 이런 거를 막 고민하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얘를 좀 치울게요. 현재의 인지노동은 AI로 자동화될 수가 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오피스 노동은 전부 다 인지노동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AI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지노동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새로운 형태의 인지노동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노트북이 저희가 이번에 좀 캐주얼하게 하면서 오퍼레이터를 따로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컨트롤하고 있는데 돈이 좋네요. 어쨌든 기존의 이제 인지노동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문서 작성, 뭐 데이터 분석, 기획서 작성, 마케팅 전략 이런 게 모두 인지노동인데 제가 보통 했던 게 기획서 만들고 계획서 쓰고 그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보 또 서류 쓰고 그리고 이걸 과정을 운영하면서 광고 기획이란 게 그래요. 바이럴이 됐던 현장이 됐던 CF가 됐던 ATL이 됐던 BTL이 됐던 간에 디자인은 팀장이 컨트롤해요. 디자인 팀이 아무리 강해도 디자인 팀장이 그 광고 기획 팀장이 오케이를 해줘야만 그 디자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제가 해왔던 일을 뭐 3가지로 압축하면 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내가 3일씩 걸려서 일주일씩 걸려서 만들던 기획서나 내가 저런 영상 한번 예전에는 만들려면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만들려고 하면 몇 달이 걸렸던 거를 몇 시간에 만들어 버리니까 되게 와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되고 앞으로 자율운전이 나온 것처럼 AI가 스스로 에이전트 기능이 나왔잖아요 벌써. 그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해서 에이전트끼리 지네끼리 막 삐비빅하고 막 얘기하고 지네끼리 이래요. 나는 이제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AI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얘기를 하거나 원하는 걸 말해서 답을 주지만 그거를 트리거가 되는 인간은 그건 인간만 할 수 있고 이 질문은 인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한 트리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냥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해 무언가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인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핵심 역량이 필요하대요.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이건 원래 사실 예전부터 중요했죠. 도메인의 전문성 이건 사실 예전부터 중요했어요. 마지막이 새로 나왔죠. AI와 협업하는 기술. 단순히 AI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인간이 함께 일을 하는 게 더 나은데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이 도메인 안에 우리만 알고 있는 특정한 어떤 내재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결합형 지식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형 지식 노동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역량이 아까 말했던 도메인 지식, 얘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서 보다 창의적인 사고. 우리가 예전에는 카피를 쓰려면 카피라이터가 아니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카피라이팅을 얘한테 좀 도움을 받아갖고 내가 조금만 고쳐가면서 하면 얼추 나쁘지 않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결합형 지식 노동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이걸 3가지를 다 관통하는 내용이 바로 질문을 하는 능력, 요청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 질문을 하는 능력은 뭘까요? 질문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정확히는 뭘 물어볼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볼지, 뭘 어떻게 요청할지를 아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우리는 그럼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요? 영어로 하는 게 더 좋다는데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고 내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툴들을 다 한 번씩은 써봤기 때문에 이 툴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6시간 만에 저 모든 영상을 다 만들었지. 그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고 그 이전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바이럴 영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요 포인트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움직이면 좋겠다. 이 포스터에 각자 움직이는 거는 AI가 만들어줬지만 그 아이디어는 제가 낸 거거든요. 제가 프로mpting 한 거예요. 이 9명의 연사분들하고 1명의 이 사회자분 10명의 사람이 각자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저희 이제 지피터스 커뮤니티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모 업체 그런 프롬프팅
초보분들 리터러시 툴들이 좀 많잖아요.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단톡방에도 한번 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놀랍게도 실제 사람들이 요청하는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AI는 나를 모르는데 갑자기 야 우리 카페 마케팅 전략 짜줄래? 우리 카페가 어디 있는데요? 몇 평인데요?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심지어 야 너 멍청이냐? 이거 진짜 많대요. 똑바로 말해. 진짜 많대요. 그게 남거든요, 기록이, 채팅 기록이. 그래서 그 얘기 해주시면서 야 프로프팅 멀었다 하시는데 하다못해 우리 카페 마케팅 전략 짜줄래? 요 정도는 써줘야겠다.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길게 써요. 이것보다 더 길게 쓰고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제가 저희 오늘 하는 강연 자료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문자 한 번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그분은 전화번호 다시 남겨주셔야 되는데 문자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드릴 거예요. 들어가시면 모든 강연 자료랑 저희가 영상 자료랑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앞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써야죠. 이 정도는 써야 뭐라고 말이라도 좀 제대로 그럴듯하게. 얘는 생성을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총합이잖아요. LLM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에 의해서 나한테 답을 하는데 내가 확률을 점점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쇼핑하실 때 저 오늘 빨간 색깔 스커트 예뻐요? 네, 제가 이거 사고 싶어. 미니 스커트 이러면 몇 개 나와요? 100만 23개 나오죠. 미니 스커트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랄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다 미니 스커트 치면 100만 23만 어쩌고 막 나와요. 엄청난 게 나오는데 그럼 줄여봅시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봐요. 나는 빨간색이 좋잖아. 빨간색 미니 스커트. 무릎이 너무 많이 안 올라와서 초미니는 싫고 적당한 무릎이 좋아. 미디 또는 무릎 길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40대야. 40대 여자 이렇게 써요. 이게 프롬프트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하고 계세요. 다만 그걸 조금 더 많이 해야 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프롬프트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커머스 강의도 하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날 키워드 강의여서 키워드 강의를 하다가 이게 프롬프트네?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딱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프롬프트구나. 내가 원하는 걸 명료하게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다 말해주고 맥락을 설명해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프롬프트입니다. 또 커피 광고에 좋은 커피 써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우리는 제품이 콜드브루고 어반브루라는 커피야. 그리고 27세, 33세. 사실 요즘 페르소나는 5살도 되게 많아요. 보통 얼마 전에 제가 강연에서 29cm 얘기를 했더니 다들 29cm 얘기를 한 달 동안 하시던데 29cm는 29살 IT 근무하는 여자를 타겟으로 했고요. 여러분 29cm가 뭐지 하실 텐데 작년에 1조 넘게 매출을 넘긴 브랜드입니다. 근데 거기는 뭔가 생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편집샵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편집을 어떻게 한다? 제가 하는 말 중에 편집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편집을 어떻게 한다? 29살 IT 회사에 근무하고 트레바리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런닝을 뛰어다니는 여자한테 맞춰서 한다.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포지셔닝은 어떻고 우리 주요 원두는 에티오피아 원두래요. 그리고 16시간 저온 추출했고 카페인이 150mg이고 쫙 해줬어요. 이거에 좋은 카피를 줘봐. 세련되고 간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메인 카피는 15장 이내로 1개, 서브 카피는 3개 이런 식으로 쭉 썼어요. SNS용 해시태그 또 5개 줘. 그럼 얘가 한 번에 저한테 주겠죠. 실제로 제가 얘도 그림 그리는 이런 내용인데 요 다음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깨알 같아서 보이지도 않죠. 실제로 제가 그림쟁이 제이라는 GPT-3를 만들었어요. 얘는 이제 미드저니 6.1에 맞춰져 있긴 한데 7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왜 툴들은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까요? 왜 맨날 뭔가 새로운 게 나올까요? 공부하다 지치겠어 정말, 그죠? 근데 정말 길죠? 그럼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뭐라고 제가 GPT-3를 만들었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일단 역할을 지정해 주고요.
너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알려줘요. 물론 제가 영어로 넣은 거는 워낙에 프롬프팅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넣기 위해서 한글이 아직은 1.7배 정도 많은 컨텍스트 잡아먹기 때문에 토큰을 잡아먹기 때문에 영어로 넣은 거고요. 한글로 넣으셔도 충분히 합니다. 다만 내가 학문적인 뭔가를 한다거나 내가 한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외국에서 뭐 주요한 것들을 뭘 할 때는 영어 프롬프팅이 좋은 게 얘는 챗봇 같은 역할을 LLM이 해주는 거예요. 전 그 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검색해서 나한테 탁 정리해서 이 확률에 의해서 원하는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한테도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러면 영어로 된 키워드를 주면 영어 문서를 먼저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랑 좀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을 전 미드저니 같은 경우 특히나 웹쿡 거잖아. 얘 미국 애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한 거고요. 한글로 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레퍼런스에 이런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나중에 미드저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 텐데 뭐 특정 값을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따로 지식을 준 거를 참고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입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출력을 해줘야 되는지, 단계별로는 뭘 해야 되는지, 파라미터를 설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다 일일이 써놨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고급 파라미터를 원할 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출력 예시도 다 준 겁니다. 출력 예시예요. 여기 보시면 출력 예시죠. 그래서 어떻게 주고 설명은 어떤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뭘 해요? 추가 프롬프트 기능을 변형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요. 제가 이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내가 프롬프팅 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앞으로는 하고 싶어 라는 사람이 프롬프트를 공부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챗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다 썼어요. 그래서 최적화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다. 초보자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해서 가이드 접근성을 높여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줬습니다. 이거 강연 자료 받으시면 확대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크롤하시면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써줘야 하실, 반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GPT를 만드신 거예요. 챗봇을 만드신 거예요. 요즘 뭐 클로드의 프로젝트라던가 그다음에 그 제미니의 잼도 같은 기능인데 챗봇 그 GPT하고 가장 다른 점은 공유가 되냐 안 되냐 차이예요. 그래서 얘 GPT는 저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거 만든 거고,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걸 왜 하는지를 얘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강연의 주제는 다시 AI 시대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얘기를 할 건데, 명함을 좀 다 꺼내주시겠어요? 여러분 다 명함을 다 꺼내주세요. 나 물 좀 마시고. 저게 재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좀 다 꺼내주세요. 꺼내셨나요? 명함에 뭐라고 써 있나요? 회사 이름, 내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써있죠. 나 디자인 부서인지 내가 마케팅 부서인지 이런 게 써있어요. 꺼낸 김에 옆이랑 이렇게 주고 받으세요. 네트워킹 하러 오셨잖아요. 다 주고 받으세요. 또 혼자 오신 분, 나는 여기 와서 아는 사람 만나는 거는 다 그럴 수 있고 그냥 나는 내 거 혼자 결제해서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따 다 여러분이 밥 친구예요. 식사 같이 하시면서 네트워킹 하세요. 자, 양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요. 나라는 사람은 명함에 적혀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되게 다층적인 구조예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고요. 저희 딸내미의 엄마고요. 지피터스에선 여인가 제이고요. 제 친구들한테는 그냥 제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들한테 권정선이에요. 이런 나는 어떤 때는 되게 상냥한데
네, 어떤 때는 되게 무섭고, 전 캠핑도 좋아하는데 캠핑 리더를 하면 무섭지 않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듣게 하려고 야! 막 이렇게 소리 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너무 좋아하는 분을 만나서 저희 피양새가 생겼는데 저희 오빠를 만나면 순한 양이 되죠. 네, 근데 맨날 무섭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구조인 내가 있어요. 명함에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획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에서는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친구들한테는 잠탱이, 욕쟁이, 뭐 빵순이, 뻥삼이. 실제로 잠탱이는 제 친동생 별명이고 잠이 진짜 많아요. 뻥삼이는 제 친구 중에 병삼이라는 애가 있는데 절대 이걸 몰라야 될 텐데 얘기를 한 걸. 자긴 줄 아무도 모르니까 뭐. 입만 열면 뻥을 쳐요. 그래갖고 걔 별명이 뻥삼인데 고등학교 때 걔 별명이에요. 진짜 입만 열면 뻥을 쳐.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본인을 뭐라고 부르나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저는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권정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이름, 제가 지은 닉네임, 여행가 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부르는 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그린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어렸을 때 내가 있고 성인인 제가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린이였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TS 스퀘어라는 회사도 하고 있는데 여행가 제이와 성인의 권정선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스타트업 실험실이나 셀러스쿨 같은 제가 강의하는 것도 같이 공존이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한 구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저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할 때의 나 따로, 가족 안에서의 나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나라는 거를 좀 가끔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되게 멋있게 부장님이 들어가면 아 오셨어요 이러는데 집에 가면 문 열자마자 제 마련 좀 갖다 버려 이거 들어야 되는 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강연의 제목이 나는 나를 창업했다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삶의 CEO는 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삶의 CEO는 나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내 이름 직함에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라는 INC하게 되게 거창하죠. 주식회사, 나라는 법인회사 엄청난데 나라는 회사 이게 무슨 말일까? 월급 통장이 나의 가치인가요? 내가 이번 달 벌은 수입이 나의 가치일까요? 회사나 직업 이게 내 정체성인가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디자이너인데 또 내 정체성은 디자이너인가요? 직업과 직장인이 하시는 분들이 창업하고 싶어요 이 말 진짜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정말로 내 사업자를 내고 싶다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는 모두 CEO예요. CEO입니다. 반대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또는 엄마한테 신랑한테 어떤 땐 자식한테 엄마 어쩌고 하면 그 엄마니까 남한테 내 정체성을 혹시 그런 나의 선택권을 외주를 주고 계신가요? 나는 내 CEO인데 혹시 외주를 주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외주를 주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내 삶의 운영자이고 창업은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선언하는 데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창업을 해야 사업도 잘해요. 실제로. 그리고 직장은 내 최대 고객사예요. CEO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운영하는 건데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기획도 내가 하고 전략도 내가 짜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 전략 내가 짜야 되는 거죠. 회사는 나의 아이디어, 나의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구매해주는 나의 고객사인 거예요. 회사가 내 고객사지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는 내 직업이 여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법인회사 해주시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인데 그게 이상수 대표님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대표님의 직업인 거고, 대표님의 정체성은 디피터스 안에서의 서비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나이고, 나한테 고객사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럿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CEO는 언제나 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을 잘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좋아. 뭐 내가 CEO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자신하고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그리고 뭐 부사수들도 맨날 면접 보재. 뭐 얘기하재. 뭐 상담 좀 하재. 그리고 회식 왜 해요? 이 모든 걸 왜 하나요? 대화하려고 해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근데 정작 나는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못하지만 뭘 좋아하는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역량을 냉정하게 다 알고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이미 전략이에요. 전략이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회들,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짜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건 전략 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커리어를 전환하든 뭘 하든 이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심지어 연애에서도 전략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나를 혹시 집에 서 있는 나 따로, 회사에 서 있는 나 따로, 친구 만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 있는 나 따로 다 따로 생각하시나요? 얘를 조금 편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직장에서 잘하는 거를 커뮤니티에서 조금 나눠주고 사람들하고 또 다른 걸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교차 편집을 하면서 나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정답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역량이 지식이 최고일 때가 있었어요. 야, 걔는 뭐든지 다 알아. 야, 강성준이 서울대 나왔대. 야, 진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보니까 이제는 또 기술이 역량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새로운 인지노동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뭐가 진짜 역량일까요?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내 삶의 CEO라는 것도 태도지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역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질문인데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이따가 QA도 많이 받을 텐데 그냥 질문하세요. 쫄지 마. 질문을 하다 보면 늘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저는 혼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러 많이 나가는데 나가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문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과거형을 써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근데 한 3일 지나면 배고파 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일단 말부터 합니다. 배고파, 헝그리 막 이래요. 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어로 말한 적도 많아요. 공항 검색대에서 걸렸는데 네가 그냥 열어. 그래도 지가 열더라고요. 너무 알아듣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예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제 말 많이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고 계신데 이 경청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기존의 인지노동은 AI가 대처할 거고 새로운 인지노동이 대두될 거래. 그럼 결합형 지식노동이 너무 필요하고 질문이 되게 중요하대. 근데 왜 경청이 중요할까요? 질문이 중요한 건 당연히 알겠죠. 그럼 경청은 왜 중요할까?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언어를 제대로 들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AI랑도 아까 말했죠. 너 멍청이냐? 자기가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얘가 막 얘기를 했다고 너 멍청이냐 이러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보지 않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여기 딱 보니까 다 20대네요. 어린 분도 계시고 나이가 좀 있는 분도 계신데 각자 되게 다른 환경에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도 다르게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마음을 열고 잘 듣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대부분 듣는 게 아니라 반응해요. 제일 좋은 예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제가 오랜만에 집에 있는데 지금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정선이가 집에 있으니까 점심은 나가서 먹을까? 그러면서 아빠가 요 근처 30분만 가면 한정식도 되게 맛있는 데 있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거긴 또 언제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동 반응. 예, 대답을 들은 게 아니야. 아빠의 의도는 같이, 설마 엄마를 두고 나가겠어요? 같이 가자는 건데, 엄마는 바로 반응하는 거죠. 거긴 언제 갔다 왔어? 나랑 안 갔잖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뭐 반대로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다 듣지 않고도, 정말? 진짜? 제가 농담처럼 이 정도면 리액션 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럴 정도로 반응을 많이 하고 잘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관찰을 하고 경청을 한다는 거는 대화의 패턴하고 특이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해를 하고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걸 가정 언어를 파악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더 배러해서 톡톡에 나가서 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 제가 이번 강의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화자가 원하는 관점, 목표,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그 프레이밍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추론을 하게 돼요. 발견하거나 추론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뜻이 맞을까요? 저랑 대화를 1대1로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거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런 말일까요? 저는 모르니까 막 물어봐요. 제가 맨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 물어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질문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할 때 나 스스로 내가 모르는 거를 뭔지 깨닫고요. 그 상대도 나한테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지 깨닫고요. 또 하나,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지식과 두 번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요. 보통 한 2-3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람하고 관계도 돈독해져요. 재밌게도. 어떤 때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많아요. 근데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하는데도 이 사람이 내가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말을 읽고 답하는 걸 듣고 오히려 저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더 도와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질문은 관계를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AI 시대에 관계,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나라는 회사의 CEO예요. 경청을 통해서 질문하는 태도로 주도권을 갖고 내 삶을 운영할 때 꿈의 환생이 시작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A를 잠깐 5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 앞에 계시니까 제가 갈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피터스 처음 왔거든요. 아직 스터디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여기서 도구, 스킬 이런 거에 그걸 줄 알았는데 또 주최자이신 여행가 제이님이 이런 질문, 경청, 그리고 나를 경영하는 이런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구성을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실은 코치 자격증도 있고 퍼실테이터이기도 하고 해서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아는데 여행가 제이님을 제가 이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청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신지, 이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은 AI를 쓰시면서 잘 쓰셔서 여기까지 된 건지, 아니면 AI를 쓰시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해서 아까 그런 질문, 경청에 대한 프레임까지 구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기획자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이 컨퍼런스의 기획 자체가 파트 1에서는 이게 AI가 우리한테 뭘 바꿔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내 환생에 도움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포문을 열면서 저는 본질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아까 엄마 돌아가신 얘기도 잠깐 했지만 사람이 너무 굴곡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 목소리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았거든요.
나도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제가 들어준 게 아니라 저한테 더 플러스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완벽했던 강연이었다. 감사합니다.